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심리맨 TV 확산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어갈 주제는요, 153페이지고요. 제목은 움직임의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있죠. 제3부 제목은 자기 자신 새롭게 만들기예요. 3부의 핵심은 트랜서핑의 3대 교리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1번 생각할 것인가, 2번 어떻게 먹을 것인가, 3번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 3부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계속 지난번에 이어서 움직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움직임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다 뭘 위한 겁니까? 트랜서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에너지 강화와 관련이 있다. 에너지 딱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딱 우리의 몸을 떠올렸을 때 에너지는 흐른다. 존재하지만, 우리 우주 가운데 존재하지만,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나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관통해야 된다. 공기가 존재하지만 내가 숨을 허덕이면 나는 힘들어지는 거죠. 공기에 문제가 없는데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숨이 가빠질 수가 있죠. 공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에너지는 값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막혀 있으면 나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안에서 스스로 막 자가 발전하고 그게 아니라 통로의 문제다. 열리는 문제다. 그러면 왜 안 열리느냐? 막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막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생각이 막고 있고 우리의 몸의 건강, 체력이 막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것을 뚫어내는 거. 뚫기 위해서는 노폐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탁한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청소해내. 그걸 정화라고 그러죠. 에너지 정화. 그게 끝나면 그 다음은 마음껏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안정적이고 튼튼하고 넓게 갖추고 있어야 되죠. 에너지 강화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 움직임의 원칙이 무엇인가 책으로 바로 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가시면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딤 잘란드의 해킹 더 매트릭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힘이 약해졌거나 권태감을 느끼거나 더 심하게는 우울증이 왔다면 그 원인이 인공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네, 힘이 약해졌거나 권태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이 왔다. 이거 지금 정신적, 그죠? 심리적 문제죠? 근데 이렇게 정신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일 수 있다? 인공적인 요인이다. 이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이 적은 생활 패턴과 마트의 합성식품 위주로 하는 식습관, 약물의 오남용,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생활 방식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신심리적인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의 습관, 식습관, 섭생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시 건드려지는 거죠. 먹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거, 움직이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오라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장. 다양한 겹겹이 에너지장이 존재하죠. 각각의 에너지장마다 그 특성이 있죠. 그런데 이 에너지장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더 나가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장이 아주 고르고 밝고 건강하다면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고 몸도 편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모를 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섬세하게 잘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몸과 혼과 영의 모든 방면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우리는 균형 잡아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문제 하나에 그 문제의 증상, 현상에 집착해서 거기에 걸려들지 마시고
자신으로 돌아오셔서 내가 균형을 잃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계속 나 자신의 에너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 사실은 나머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기술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의와 행동의 초점을 자연 환경으로 옮겨야 한다. 자연. 네, 자연 나왔어요. 자연. 자연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은 펜듈럼이 약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반면에 문명, 도시 문명은 펜듈럼이 강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자연을 자꾸 접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 문명에서 얻게 된 여러 가지 펜듈럼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는 것이 필요해요.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 먹는 문제, 움직이는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스마트폰 문제 다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가 됩니다. 우리는 인공자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연이라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소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연을 자연인이 돼서 누려라 이거예요. 자연인이 돼서 살란 뜻은 아니고요. 너희는 사이보그가 아니라 자연의 유기체이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원칙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 밤이 되면 자고, 낮에 되면 일어나고, 해가 길어진 여름이 되면 활동량이 많아지고, 해가 줄어드는 겨울철이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잠은 들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배가 고프면 먹고, 그런데 우리는 먹어야 되니까 먹고,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하고, 여가를 즐겨야 되니까 여가를 즐기고, 휴가를 가야 되니까 휴가를 가고, 모든 게 제 뜻대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펜듈럼의 규칙, 다 상품의 소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기, 기준점 잡기, 중요성 내려놓기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움직임이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움직임인데 움직임의 원칙이 이제 나와요. 첫 번째. 과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만족감을 주는 선에서 적당히 움직여야 한다. 1번. 만족감. 만족감은 다른 말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면서 운동하냐고요. 운동을 제대로 했으면 기분이 좋아요. 몸이 아픈데 기분이 좋아요. 몸이 뻐근해졌지만 기분이 좋아요. 얻어맞으면 아프고 기분 더러워요. 근데 운동을 제대로 하고 나면 뻐근한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잠도 잘 와요. 만족감. 하길 잘했다. 하길 잘했다. 이 만족감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에 맞게끔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두 번째. 또한 한 가지 운동만 되풀이하지 말고 몸이 허용하는 한 모든 면에서 다양한 운동을 골고루 해야 한다. 다양성. 다양한 운동을 골고루 하라는 뜻은 뭐냐면 온 몸을 고루고루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온 몸을.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가가 그런 동작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요가 자세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다리 세우고, 이름 까먹었는데 지구를 드는 자세. 온몸을 고루고루 사용해라. 예,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 온몸을 고루고루 사용해라. 그리고 운동을 다양하게 하란 얘기는 그 운동 종류에 따라서 정말 온몸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전거만 타면은 안 돼요.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강화되는 근육 부위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자전거만 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주축으로 하되 자전거로 건드려지지 않는 몸의 부위가 있죠. 그런 걸 제가 스트레칭 할 때 일부러 사용을 합니다. 움직여주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말 기법 얘기할 때 일종의 막춤 얘기했잖아요. 막춤이 도움이 된다니까요. 예, 마구마구 추는 거예요. 흔들고 비틀고. 자, 근데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차크라 얘기할 때 에너지가 통로가 흐르는 부위라고 그랬죠? 근데 그 흐르는 부위가 차크라 부위가 뭘 따라 움직인다고요? 척추를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이 척추가 신체 부위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예,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척추와 그 주변에 위치한 근육은 조금만 손상되더라도 혈액순환과 신경지배가 망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척추 부위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적으로 중요하고 신체 건강적으로도 중요하다.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있고 뇌를 사용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척추 부분 에너지 활성화하는 거 이전에 얘기를 했는데 또 질문 댓글에 올라온 게 또 최근에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에너지가 나의 온몸을 이제 관통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흐르게 해야 된다. 근데 척추를 따라 흐른다. 척추. 기둥과 같다고 그랬죠. 기둥은 곧 배관이라고 보면 돼. 에너지 배관. 에너지 배관. 그러면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추를 따라서 한 번은 에너지가 하강하는 머리 정수리에서 쭉 내 척추 몸을 감싸고 발밑으로 흐르는 거죠.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비를 맞는 것 같은 걸 내려오고 세차게. 또 한 번 연습은 반대로 위로 발밑에서부터 내 척추 온몸을 감싸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잘 되면 이제 동시에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오고 계속 상하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은 이제 올라온 에너지는 분수처럼 다시 내려와서 분수처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분수처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구체가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위에서 내려온 에너지도 내려갔다 다시 분수처럼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 다시 분수처럼 올라오고 그러면 에너지 구체가 형성이 됩니다. 에너지 구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나는 이제 내 몸을 둘러싼 오라장을 생각으로, 상상으로 설정을 합니다. 나는 이제 구체, 빛나는 구체, 에너지 구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 구체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이제 손을 펴고 좌우로. 그래서 에너지 구체가 좌우로 이렇게 둘레를 만들고 위아래로 둘레를 만들고 해서 나는 큰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이 에너지 오라장이 나를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이킥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이것을 만들어 보세요. 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할 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바쁠 땐 안 하는데 여유 있을 때 하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외출을 해야 되거나 할 때도 이런 작업을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연습을 하면. 중요한 거는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생각이 에너지고 그러한 생각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러한 현실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상상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제 나중에 느껴집니다. 손 사이에 에너지 감각 느끼시는 분 있죠? 온몸에 느껴집니다. 나중에. 예민하신 분들은 더 빨리 느껴요. 이 팔을 따라서 등을 따라서도 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느낌 감각에 너무 주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먼저는 몸 운동 먼저 하세요. 몸 운동. 신체 운동.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세요. 먼저 스트레칭을 하셔야 나중에 그것이 오라장 강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말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먼저 지르세요. 몸 먼저 흔드세요. 그래야 에너지 정화 강화 기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에너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사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길을 또 잃어요. 오히려 운동 삼아 그렇게 깔끔하게 즐겁게 하고 나면 에너지 정화 강화가 돼 있습니다.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뭐 굉장히 신비한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 아침 체조하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맨TV 구간에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 콘텐츠 중에 가자고라고 있죠. 제가 늘 산책 가던 그 코스를 제가 1인칭 시점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권장을 했죠. 여러분도 걸으세요. 예, 걷기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걷기, 산책, 몸 움직이기의 시작. 일단 걸어라. 주로 어디? 자연을 걸어라.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걸어. 자연을 벗삼아 걸어.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자연 속을 걷다 와. 이걸 권장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는 여기 와서도 계속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주로 자전거를 사용해서 자연 속을 달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코스를 개발하세요. 어디에 사시든 코스를 개발할 수 있어요. 어디 사시든 크고 작은 자연, 나무, 숲, 흙, 땅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건 뭐다 또? 꾸준히. 그리고 오늘 원칙 나온 것처럼 만족감과 다양성 원칙이죠. 예, 만족감은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된다. 예, 무리하면 안 된다.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이러한 에너지 구체, 오라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심리맨TV 구간 멤버십 영상에 사이킥 셀프 디펜스 강독 영상이 있거든요. 구간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걸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신관 멤버십에도 구간 멤버십 영상을 제가 꾸준히 다 옮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영상도 다 올라가게 되면 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꼭 영상 안 보시더라도 책을 보시면 되는데 책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음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라. 예, 조곡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물병자리라는 출판사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이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명쾌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림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100%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에서 해설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도 필요한 만큼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움직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말을 많이 하는 게 그다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리는 해드리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직접 느낌이 오시면 영상 끝나면 바로 움직이세요. 움직이십시오. 여러분들만의 에너지 정화, 강화, 기법, 루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